안녕하세요. 오늘 설명회가 있는데 설명회 겸사해서 공부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공부 방법을 좀 제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PPT를 좀 작업을 좀 했습니다. 지금 아마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 공부란 거 이렇게 시작 안 하는 거다라고 알고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아시는 얘기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공부 방법 좀 말씀드리고 이번에 순경 시험이 있었는데 이번 순경 시험이 굉장히 쉬웠는데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나온 사람도 있고 잘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 특히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기출문제집을 풀면 점수가 나온다. 이번에도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기출문제를 많이 안 봐서 그러나 봐요.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러나 봐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제가 직접 이번에 시험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공부는 기출문제를 똑같이 보더라도 어떻게 보는 게 기출문제를 제대로 보고 기출문제 본 게 점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공부 처음 시작하면서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제 병이 있는데 저 병에다가 이 모래하고 돌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저기다가 모래하고 돌을 다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병 안에 있는 걸 뺐어요. 병 안에 있는 걸 뺀 거예요. 그럼 다시 집어넣으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들어가고요,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갑니다. 모래하고 돌하고 뭘 먼저 넣어야 이게 들어갈까요? 모래부터 넣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안 들어가요. 나중에 정말 신기하지만 똑같이 안에 있던 걸 뺐는데도 요걸 먼저 넣어버리면요, 요게 밑에서 차버려가지고 얘들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돌을 먼저 집어넣으면 돌이 먼저 들어가고 그 사이사이로 이 모래가 들어가요. 그러면 꽉 차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돌을 먼저 집어넣고 모래를 집어넣으면 모래가 요 사이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모래부터 먼저 넣어버리면요, 돌이 나중에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갑니다. 똑같은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데 뭐부터 먼저 집어넣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흔히 공부하기 쉬운 건 뭐냐면 모래처럼 그냥 간단한 거, 그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집어넣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나중에 가서 체계를 잡으려고 그러면요, 이게 헝클어져 가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더 안 돼요. 처음에는 체계를 잡아놓고 거기에서 가지를 쳐야 돼요. 가지를 치면 이게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꼭 거꾸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 왜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거꾸로 하는 게 편하니까. 여기 보세요. 모래 같은 거 먼저 부어버리는 게 훨씬 편하거든. 돌 집어넣으려면 좀 무겁거든. 근데 실제 공부는 방향이 그래요. 먼저 체계를 잡아놓고 거의 사이사이에 틈을 메꾸는 공부를 하셔야지, 우선 편하다고 해서 그냥 암기할 거 그냥 우선 빨리 그냥 대충 외울 거 외워버리고 나중에 체계가 안 잡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 못하겠어요, 해도 안 돼요,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에는 순서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할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뭔지는 알겠죠? 표범입니다. 표범. 여러분한테 제가 만약에 표범을 가르친다고 쳐봐요, 수업 시간에. 그럼 여러분은 표범을 배워야 돼. 표범을 배울 때 제가 이거 보여주면서 이게 표범입니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어. 그럼 여러분은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겠죠. 저게 표범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음날 코끼리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표범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그거 표범 아닌데요?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시험에는 표범하고 코끼리를 구분하는 문제를 내면요, 다 100점이 나와요. 그걸 못 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얘는 뭐예요? 제규어입니다. 표범 아닙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제규어입니다. 얘는 뭐 어때요? 얘는 치타입니다. 치타. 다 달라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생각하셔야 돼. 내가 공부를 할 때 표범을 배우면서 코끼리하고 비교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학생들은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표범을 눈에다 익히면 표범을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요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표범 이렇게 찍고 나와요. 그게 하나 첫 번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 그럼 앞으로 여러분 공부할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비슷한 걸 구분하는 게 공부다. 실제 시험이라는 것은 헷갈릴 수 있는 걸 내서 헷갈리는 사람과 헷갈리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찾아내느냐 문제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 표범을 배우는 사람은 비슷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전에 표범을 배웠던 사람이 치타가 나오면 전에 저거 비슷한 거 있었는데? 요걸 생각을 해야지. 표범 배울 때는 표범밖에 생각을 못하고 치타 배울 때는 치타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표범과 치타와 재교를 같이 보여주면 못 풉니다. 지금 한번 잘 해보세요.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미리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얘 뭐라고 그랬어요? 표범이에요, 치타예요, 재교예요? 다시 보여줄게. 얘가 누구라고? 표범. 자, 답 가르쳐주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물어볼 거라니까. 자, 이게 뭔지 잘 보세요. 얘가 누군지 잘 봐요. 셋 중에 누군가? 얘 표범. 얘 재규어. 얘 치타. 얘 이제 이걸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앉아있다. 얘 걸어간다.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엉뚱하게 해버리면요, 이게 엉뚱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가 핵심인지를 모르면, 핵심을 잘못 잡으면요 보고도 틀립니다. 자, 이 세 마리를 갖고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알아야 돼요. 얘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셋이 비슷하구나. 그럼 저 셋을 내가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핵심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핵심을 잡고 공부하면 셋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핵심이, 이 차이점을 모르고 공부하면 볼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보고 한참 외워놔. 치타 치타 그러놓고 이거 보면 치타 같기도 하고 표본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눈으로 익혀놓으면 볼 때마다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차이점을 알면 안 헷갈립니다. 요게 차이예요. 표범과 치타와 재교는 다른 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무늬가 달라요. 몸에 있는 무늬가 다른 걸 모르고 걸어가느냐, 앉아있느냐, 살이 쪘느냐, 살이 빠졌느냐 이걸 갖고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핵심을 모르면 엉뚱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요거는 무늬를 갖고 구별을 해야 돼요. 잘 봐보세요. 표범은 무늬가 동그라하게 돼 있죠. 재규어는 무늬 안에 점이 들었어요. 치타는 그냥 점박이야. 점박이. 치타는 점박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제가 금방 알려줬죠. 구분하는 방법. 구분하는 법 알려줬는데도 한 번 들어도 잘 모르겠죠. 공부가 원래 그런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한 번 들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부터 알아야 돼. 이 셋을 구별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 셋을 구별할 수 있는가를 첫 번째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그냥 뭐 걸어간다, 똑같이 걸어가는데 얘를 좀 살이 빠졌다, 얘는 얘 걸어가는구나, 앉아있구나,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요 사진, 똑같은 사진을 보여주면 풉니다. 왜? 똑같은 사진이니까. 근데 조금만 달라지면요 못 푸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유를 모르겠네. 왜 아니지? 얘 뚱뚱한데, 얘 뚱뚱한데, 얘 맞는데 왜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단 말이야.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는지를 먼저 아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가 문제냐, 뭘 알아야 구별하는지를 알았지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저거는 무늬만 있는 건 표범이고 점이 들어가 있는 건 재규어고 그냥 점점점만 있는 건 치타래. 그럼 요거는 지금 공부를 해도 내일쯤 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우리가 수학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면 공식을 외워버리면 자동으로 답이 탁탁탁 나와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공식을 아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잖아. 이거 뭐 단순 암기지. 이걸 어떻게 이게 점은 무조건 치타라는 거 역사적인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치타가 이렇게 생겼다니까 우리는 외우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제 외우는 방법을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헷갈리지 않을까. 저는 어떻게 고민하냐면, 요건 점이잖아. 얘들은 점이 아니잖아. 무늬가 있잖아. 얘는 점이 있잖아. 그럼 저는 점을 치다 이렇게 해요. 얘는 점 보러 가잖아. 점 보러 가니까 점 치다 이렇게 외운다고. 그럼 치타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점이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걸 뭐 한 달 후에 봐도 점 치다가 떠오르게 되면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걸 하고 외우는 사람과 그냥 저건 표범, 요건 재규어, 이거 치타 아무리 백날 해보세요. 일주일 지나면 또 헷갈려요. 한 달 지나면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5년을 공부하든 10년을 공부하든 똑같은 상태인 거야.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저는 이렇게 외워요. 요건 점 치타,
점치다. 요거는 그림만 있고 얘는 그림 안에 점이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얘는 두 자고 얘는 세 자잖아. 그죠? 얘는 두 자고 이 점이 하나 더 붙었으니까 세 자가 되는 거잖아. 아니 어쨌든 꼭 이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야. 어쨌든 여러분이 자기가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외워놓으면 나중에 안 헷갈린단 말이야.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돼요. 그거를 단순하게 막 들이대고 외운다고 해서 지금은 외운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나 앞에 외웠어. 모양은 좀 표범이고 점 들어있으면 재규어고 점은 그냥 치타야라고 오늘 외웠어. 일주일 뒤에 지나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본 건 기억이 나. 근데 구별이 안 돼. 그건 본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나 본 건 맞는데 그날 헷갈렸어. 그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태라도 이걸 구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공부예요. 공부는 사실 이거라고. 첫 번째는 무엇을 구분할지를 아는 거. 두 번째, 이걸 내 머릿속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이게 점수로 이어져요. 찾아보세요. 뭐였는지. 그림 안에 뭐 들어있어요? 점 들어있잖아. 그럼 제일 긴 거잖아. 제일 긴 게 치타, 표범, 재규어. 그러면 안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실제 공부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똑같이 공부를 해도 헷갈리는 사람, 계속 헷갈리는 사람, 몇 번 하고 나서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 사람. 요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밑빠진 독에 물붓기야, 공부는. 공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서 절대 안 잊어버리면요, 아까처럼 이런 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건 표범이고 요건 치타고 요건 재규어라고 끝나버리면 돼요. 그냥 외우면 돼요. 근데 우리 사람 머리는 제가 계속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는 계속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물은 계속 빠지게 돼 있다고. 그럼 물이 빠지니까 나는 계속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빠지는 물보다 더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일정 수준이 찬단 말이에요. 그래야 합격을 합니다. 물은 빠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부는 꾸준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아까 알았던 거에 추가될 거예요. 공부는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 내가 계속 외웠다고 해도 1시간 지나버리면 또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게 공부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암기가 중요하다, 이해가 중요하다. 암기가 중요하다, 이해가 중요하다. 우리 시험에서 합격을 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풀지. 암기가 중요합니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만 시험을 풉니다. 그래서 암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좋은 점수를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정말 중요해요. 암기를 위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암기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수업 시간에 계속 이해를 시키죠. 왜 이해를 시키겠어요? 암기를 잘 하려면이야. 암기를 잘 하려면. 아까처럼 표범과 치타와 재규어를 그냥 들이대고 외우면 외워집니까? 안 외워진다니까. 그거는 자기는 암기를 한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상 암기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늘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의미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해놓고 나중에 틀려요. 암기가 정말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지만 암기를 위해서 요게 필요한 거예요. 요게. 아까 반복해줬던 건 당연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왜 필요하느냐?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를 하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지금만 잠깐이야.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해를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있잖아. 아까처럼 표범이 치타는 점이래. 그게 어떻게 이해를 해? 그거 외워야 되잖아. 그런 거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하면서도 연상이나 두문자를 쓰거나 아까처럼 두문자를 따거나 뭐 점을 치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연상을 시켜놓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외우셔야 암기가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해를 잘해야 남들보다 암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들이대고 외우는 사람은 20회독을 해야 되지만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사람은 5회독만 하면 돼요. 이게 시간 아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암기가 목표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다만 그 암기를 위해서 단순 들이대고 외우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가성비 정말 떨어지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가성비 있게 공부하려면 이게 수반이 돼야 돼요. 요게 되면 암기가 금방 돼요. 그래서 우리 책을 만들 때 이런 걸 단권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때 그냥 보는 것보다
중요한 핵심 단어를 형광펜을 칠해가지고 눈에 빨리빨리 보여주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단권화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책을 봐도 빨리 보니까 반복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눈에 딱딱 들어오니까 인생이 머릿속에 잘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이 단권화를 하는 방법은 제가 그 유튜브에다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오늘도 제가 잠깐 우리 기출문제 관련해서 한번 다시 같이 한번 걸 해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요런 걸 이제 두 문제 따는 겁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 분석을 해드리고 그거를 단권화의 효과를 같이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잘 보세요. 이번에 그 시험이 굉장히 쉬웠어요. 쉬워가지고 지금 우리 성적이, 지금 이게 올해 성적이에요. 올해 컷입니다. 올해 컷인데 작년에 1차는 남자가 197이었어요. 총점이. 우리가 250점 만점이잖아요. 250점 만점 중에 197, 여자는 210이었습니다. 작년 2차는요 167까지 내려갔어요. 여자는 182였습니다. 물론 여자들이 항상 컷이 좀 높은데 이 정도로 내려간 이유가 작년에 엄청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작년에 정말 시끄러웠잖아요. 너무 어렵다고. 올해 너무너무 쉽다고 나왔죠. 너무너무 쉽다고 하니까 컷이 진짜 올라갔어요. 남자는 220까지 올라갔습니다. 여자는 심지어 지금 서울 같은 건 232.5예요. 232점은 평균으로 따지면 93이에요. 93. 100점 만점 시험에서 93점을 넘겨야 합격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90점 넘고 떨어진다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공부 대충 해갖고는 절대 합격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컷이 높아졌어요. 쉬운 만큼. 다만 어려우면 컷이 이렇게 낮아져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시험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시험이 쉬워서 할만해요, 이건 절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시험이 어려우면 컷이 내려가요. 컷이. 시험이 어려우면 여러분 몇 점만 맞으면 돼요? 190만 맞으면 돼요. 근데 시험이 쉬우면 쉬워요? 아니 90 이상 넘어야 돼요. 절대 쉬운 게 아니야. 시험이 쉽다라는 건 문제가 눈에 잘 보인다는 것 뿐이지 합격한다는 게 아니에요. 합격은 합격 점수를 받아야 합격하는 거지, 내가 70점을 맞고도 합격하면 되는 거지, 90점 맞고도 떨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쉬운 게 좋은 게 아니고 꼭 어려운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쉽거나 어렵거나 합격 점수 이상이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쉬우니까 대충 기출문제 풀어도 기출문제만 봐도 되겠다, 그럼 뭐해, 합격을 못하는데. 기출문제 보고 내가 막 85점 맞아도 좋아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떨어지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70점 맞았다, 근데 합격했다, 울 일이 아니잖아. 합격했는데 남들보다 많이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거나 쉽거나. 그래서 쉽게 나오기만 바라면서 쉬워야만 된다고 해서 경찰청 항의방만 하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쉽게 나오나 어렵게 나오나 합격할 수 있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야. 올해 2차는 틀림없이 어렵게 나와요. 그럼 올해 2차 때 어렵게 나오면 또 경찰청도 항의방만 할까요? 난 떨어지고 나서? 그게 아니라니까. 쉽게 나오나 어렵게 나오나 우리는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맞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번에 시험 문제 기출문제를 제가 이번에 기출문제 많이 봐야 되는 거 맞거든. 기출문제가 워낙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잘 봐보세요. 기출문제 비중이 보통은 80% 이상이에요. 기출문제 아닌 게 18.2%잖아. 작년 1차 때. 올해 무지하게 쉽다고 하는 게 18.8%야. 기출이 아닌 게. 그럼 기출이 몇 프로예요? 81.2%야. 그러면 우리가 시험 보는 것의 80% 정도가 기출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엄청 어려웠는데 그게 몇 프로예요? 기출 아닌 게 38%야. 그럼 작년에도 기출이 몇 프로 나왔어요? 작년 아주 어려울 때도 61%는 기출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기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당연한 거야. 기출이 아무리 어려도 60% 이상 나오고 쉬우면 80%까지 나오잖아. 그럼 60에서 80%까지가 기출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부는 기출문제 위주로 가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지만 기출이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틀리고서는 절대 합격하지 못해요. 올해 이렇게 쉬워도 18.8%가 기출이 아니잖아. 더군다나요, 올해는 기출이 아닌 설문이 답으로 되는 게 8문제야. 기출이 아닌 게 답으로 떠 있다고. 그럼 이걸 모르면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8문제였어요. 또 사례 문제 한 문제까지 포함하면 9문제야.
그럼 여러분 40문제 중에 9문제, 올해같이 이렇게 쉬운 시험에서 9문제를 제끼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험은. 그러면 기출을 봐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기출이 아닌 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출 아닌 거를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걸 위주로 공부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 다만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더라도 기출이 아닌 걸 풀 수 있어야 돼.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기출문제라는 게 결국 중요한 게 나온 거잖아. 그럼 그 기출문제 중요한 걸 공부하면서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서 문제를 풀면 거기에서 기출 아닌 게 또 나온 거예요. 어차피 배우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냥 기출을 들이대고 외우는 사람은 그 문제밖에 못 맞춰요. 기출이 아닌 데서 나오면 손을 못 대요. 다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기출문제를 풀어도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면 기출이 아닌 것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 하나예요. 그게 한번 잘 봐봐요. 요게 기출이 아닌, 빨간색이 기출이 아닌 거의 비율이야. 지금 기출이 아닌 게 줄었다 늘었다 그러죠. 이게 작년 1차, 2차, 올해 1차. 요게 1차, 2차, 1차. 요렇게 보니까 기출 아닌 게 비중이 상당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 문제만 봐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착각이에요. 그럼 이 빨간색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빨간색 부분을 해결하는 거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기출 문제. 그래서 기출 문제만 보고도 충분히 9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기출 문제만 들이대고 외우는 사람은 기출 아닌 거 못 풉니다. 근데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서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사람은 기출이 아닌 것도 맞출 수 있어요. 우리는 기출에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납니다. 어느 학원이나 다 그렇게 해요. 다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냥 기출을 그냥 반복시키는 데와 기출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거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 딱 하나야. 공부 양은 똑같아. 공부량은 기출문제 위주로 가는 건 다 똑같아. 근데 어떻게 기출문제를 공부하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자, 이번 기출문제예요. 제가 지금 여기다 몇 문제를 올렸는데 이 문제는 제가 상담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야. 이번에 정말 쉽다고 그랬거든. 이번에 쉽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나오면서 나 100점인 것 같아요 라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틀린 것들, 주로 많이 틀린 것들을 제가 지금 갖고 왔어요. 요걸 한번 잘 보시면 요게 지금 우리 14번 문제였는데 1, 2, 3번이 기출설문이고요. 4번이 기출설문이 아니에요. 답은 2번 설문이야. 요거는 기출이 답이에요. 근데 정말 우스운 게 이거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제가 상담하면서 이거 틀린 친구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그럼 2번 설문이 뭐냐? 요 2번 설문 우리 기본 강의만 들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엄마 보러 가자, 엄마 만나러 가자라고 하면서 바다에 같이 들어간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있냐면 살인죄의 간접 정보입니다. 이게 금방 외운다고요. 근데 이게 위계한 살인죄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평상시에 몰랐던 거냐? 우리 실제로 이게 기출됐던 것들이에요. 그 전에 기출 엄청 많이 됐죠. 지금 여기 살인죄가 된다고 하는 건 맞는 지문, 틀린 지문으로 이게 나왔었어요. 위계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틀린 거로 나왔어서 심지어 이렇게 나온 적 있었어. 자살교사 방자죄가 성립한다고. 그러면 이 친구가 틀린 친구가 이걸 안 풀어봤었느냐? 아니, 이거 다 풀어봤어요. 이거 한두 번 나왔나? 엄청나게 많이 풀어봤어요. 3번이나 풀어봤잖아. 또 기출문제 풀었으면 3번이나 풀었는데 왜 착각을 했을까요? 이거.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기출문제 풀 때 틀렸었어? 아니, 기출문제 풀 때 잘 풀었죠. 이거 쉬운 문제인데. 그럼 모의고사 때도 내면 맞췄지? 예, 모의고사 때도 틀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걸 왜 틀렸을까? 자, 보세요. 요게 옛날에 있는 기출문제예요. 요게 옛날에 있는 기출문제. 이번에 나온 게 요 기출문제. 지금 요게 위에 것이 이번에 나온 거고 요거는 밑에 겁니다. 아, 이것도 옛날 거구나. 요게 우리 지금 현재 나온 거. 요게 지금 이번에 나온 설문이고 요거 2개가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이야. 근데 요거를 기출문제에서 다 풀었을 거란 말이야. 기출문제니까. 여기 있잖아. 살인죄 된다? 여기는 뭐라고 있어요? 위계한 살인죄 성립한다. 다 틀린 걸로 다 돼 있잖아. 근데 왜 이 문제는 풀면서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실수를 할까요? 물론 이 친구는 문제 풀고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 실수했다라고 그래요. 왜? 봤던 설문이니까. 처음 보는 설문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쉽다고 그래요. 왜? 봤던 설문이 나왔으니까 쉽다고 하는 것뿐이야. 근데 쉬운데 틀리잖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럼 왜 틀렸을까요? 이렇게 다 풀었었는데. 자, 위에 게 이번에 24년 순경 1차.
밑에 게 기존에 나왔던 거. 차이점이 뭐냐면요. 4번이 기출이 아닌 설문이에요.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은 평상시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4번이 모르는 문제가 하나 나온 거야. 모르는 문제. 그럼 평상시에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맨날 봤던 문제야. 왜냐면 4가지가 다 기출이니까. 그럼 설문 4개가 다 기출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게 되냐면 1번 그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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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맨날 봤던 거니까. 그 답 4번 하고 넘어갑니다. 요게 머릿속에 남을까요? 위계한 살때 틀렸어. 이러고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머릿속에는 뭐가 기억이 남았냐면 위계한 살인죄가 아니라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딱 갔습니다. 시험을 갔더니 1번 2번 아니야. 3번 아니야. 4번 뭐지? 이거 뭐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제가 여기서 무슨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이걸 모르니까 혹시 요 앞에 다른 게 있나 다시 봐요. 올라가다가 2번을 읽다가 문득 이 친구도 그래요. 저한테 그랬어요. 왜 이걸 틀렸다고 이걸 맞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걸 답을 했단 말이야. 이게 모르는 설문이니까. 요걸 답을 한 거예요. 이게 답인데. 그럼 평상시에 이거 위계한 살인죄 아니라고 많이 풀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풀었었는데 왜 이거를 맞다고 생각했을까 갑자기? 이걸 모르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이제 이게. 그래서 자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위계한 살인죄인가? 근데 가만히 봤더니 스토리는 알거든. 많이 봤으니까. 아버지가 애들한테 엄마 보러 가자고 한 건데 그럼 속인 거잖아.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 그러다가 속인 거 맞는데? 아니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위계한 살인죄 아닌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속인 거 같은데? 그럼 제가 여기서 뭔 생각하겠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자기를 의심한다니까. 왜 자기를 의심하겠어요? 그냥 외워놨으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잘못 암기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우연히 하다가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 찍습니다. 찍어서 잘 찍으면 맞고요. 잘못 찍으면 틀린 거예요. 이걸 잘 찍어놓고 맞았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건 운이야 운. 다행히 찍은 거 가지고 맞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 찍었으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이유는 왜 그러냐? 이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이것도 봐봐요. 요 설문이 이 23번 문제가 이번 시도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데 왜 제일 어려웠냐? 요것도 기출이 아니에요. 요것도 기출이 아닙니다. 요것도 기출이 아니에요. 이것만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기출 아닌 게 3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뭐지? 이거 실질적 경합관계 틀린 것 같은데? 이것도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답을 못 찾아.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예 처음 보는 것들이니까 아예 생각도 못하고 이건 내가 전에 봤던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봤던 거를 그러니까 쭉 읽다가 요 실체적 경합관계라던 것을 틀린 질문이거든. 근데 갑자기 실체적 경합관계였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요. 요 설문이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틀린 질문이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맞는 거 상상적 경합이라고 맞는 거 나온 적이 있어. 이것도 풀었을 거야. 여기는 아예 별도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까지 나왔어. 그럼 이 친구가 지금 기출문을 이거 얼마나 많이 풀었겠어요. 근데 갑자기 시험장 가서 뭐라고 하냐면 맞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를. 왜 그러겠어요?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 이건 너무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강조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걸 또 실수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보세요. 21년 경찰 특공대에 나왔던 설문이야. 상상적 경합이 된다. 맞는 질문으로 떴죠. 그러면 이 친구가 상상적 경합을 맞는 질문을 풀었었잖아. 근데 이때는 왜 이걸 안 틀렸느냐? 요게 너무 쉽거든. 요게 쉬우니까 이거 답 넘어갔어. 이거는 그냥 원래 그래?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다르거든요. 요것도 보세요. 15년 순경 1차에 실체적 경합으로 틀린 거 딱 나왔잖아. 이번에도 이거 똑같이 나온 거잖아. 똑같이 나왔는데 왜 여기서 안 틀렸느냐? 알아. 뭐 고민할 게 없어. 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다 눈에 보이니까. 이건 그거 그래.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시험장 딱 갔어. 시험장 가니까 달라. 18년도 것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왜? 다 아는 설문들이야 이게 지금 전부 다. 다 눈에 익은 설문들이야. 고민 안 해요. 자, 요게 15년 순경 1차. 요게 올해 순경 1차. 차이점은 뭐냐? 요건 다 아는 설문. 다 눈에 봤던 설문. 여기는 3개를 모르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설문을 푸는데도요. 여기는 당연히 실체적 경합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뭔 생각을 해? 다 모르니까 맞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다시. 이게 맞나? 근데 이게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라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고민을 안 해요. 근데 이 왜 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알기로는 상상적 경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뭔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 암기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판례, 상상적 경합이라고 일단 알고 있는 그 판례와 이게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한다고. 혹시 출제원이 함정파 놨을까?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 틀린 친구한테 물어봤어. 이거 맨날 모의고사 때 상상적 경험이라고 맨날 풀었던 거고 실체적 경험 아니라고 풀었을 텐데 왜 이걸 이렇게 생각했니? 그랬더니 자기가 다른 걸 몰라서 한번 읽어봤대. 다시 읽어봤는데 쭉 읽다가 여기에 꽂혔대. 재물을 강취한 후에 꽂혔대. 그럼 여러분 평상시에는 후가 없어? 여기도 있잖아. 그럼 왜 평상시에 이걸 안 보다가 왜 여기 가서 이걸 봐? 공부를 이렇게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공부할 때 후를 봤어야지. 그리고 뭐 생각해야 돼? 강취한 후변 행위가 다른데 그럼 실제적 경합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실제적 경합이 아니지? 이 고민을 이때 했어야지. 그리고 여기서 해결을 해버렸어야지. 근데 이걸 아무 고민 안 하다가 그냥 실경이 아니고 상경이야 이렇게 알았다가 갑자기 와서 이게 꽂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판례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실수하고 와요. 그럼 이거 실수하고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실수했다. 왜? 나 지금까지 다 맞췄던 건데. 실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기출문제를 이렇게 공부하면 알고 틀리는 거예요. 알고 틀리는 거. 요것도 보세요. 요 설문은 요게 다 기출이에요. 얘만 기출이 아니야. 이게 최신 판례였어. 그럼 최신 판례는 보고 가요 우리가 보통. 근데 최신 판례가 최신 판례다 보니까 많이 안 본 거예요 이 친구가. 이게 약간 헷갈리는 거야 이제. 좀 낯서니까. 그럼 또 뭘 하게 돼요? 이미 알고 있던 걸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정확하게 아는지. 근데 또 문제. 여러분도 배워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무슨 죄? 권리행사방해죄. 생각만 해도 어려운 죄. 이건 무슨 죄? 강제집행메탈죄. 와, 이게 더 어려운 죄.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요 지식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 모르겠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모르다 보니까 이거 어려운 죄인데 나는 이 죄 잘 모르는데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과연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놓고 하다가 제일 어려운 죄가 요거거든. 그러니까 또 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해요 이제 이렇게. 고민하다 찍어요. 잘 찍으면 맞고 잘못 찍으면 틀린 거야. 이걸 잘 찍어놓고 자기 맞췄다고 막 좋아하면 안 돼. 찍었잖아 이거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알고 찍은 게 알고 푼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하다가 딱 찍었잖아. 둘 중에 하나 요거 찍은 사람은 틀리는 거고 요거 찍으면 맞는 것뿐이야. 이건 절대 자기 실력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다 이랬어요. 이게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왔다니까 다.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거야. 맞는 짐으로도 풀었었고 틀린 짐으로도 풀었었단 말이야. 기출 문제를. 요것도 보세요. 요게 지금 요거 보잖아. 이거를 그 전에 승진 시험에서 바로 직전 승진 시험이잖아. 거기 나왔었잖아. 근데 나왔던 거를요 풀어놓고도 시험장 가갖고는 이거 뭐지? 여지가 없다. 처벌될 수 있다. 틀리고 풀었잖아. 틀렸다고 다 해놨었잖아. 근데 시험장 가가지고는 자신이 없는 거야 이게. 이게 자신이 없어요. 풀어놓고는. 기출문제를 안 봤기 때문에 틀렸을까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다고 그러는 거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안 봐서 틀린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몰라서 틀리는 거야. 이런 거네. 이것도 봐봐요. 이게 승진시험, 올해 승진시험, 차이점. 얘는 다 아는 설문. 다 눈에 익은 설문.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없어. 이건 이거 아니네. 끝. 요거는 이거 모르는 거 하나 나왔네. 모르는 거 나오네. 이제 고민 들어가요.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공부할 때 생각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시험장 가서 이제 어디 갔니? 요거를 이제 모르니까 이거 고민하기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권리행사 같이 어려운데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이렇게 돼요. 강제집행면탈죄도 여기 나왔었다니까. 2번이나 나왔단 말이야. 똑같게.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성립한다고 틀렸다고 다 열심히 풀었잖아. 근데 우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나왔으면 이거 맞는 지문이네 라고 갔어야지. 근데 이거를 풀어놓고도 가서 못 풀잖아요. 틀린다고. 이렇게 풀었어요. 법원직에서.
이게 기출 문제야. 그럼 이때는 이걸 왜 잘 맞췄느냐? 아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요것도 아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런 거야. 생각을 안 해. 그냥 이건 뭐냐면 눈으로 푸는 거야. 눈으로 푸는 거.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 시험에 딱 가보니까 요렇게 아는 것만 나왔을 때하고 모르는 것이 딱 껴버렸을 때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아이고 권리행사 방해죄 어려운죄, 강제집행 맨날죄 어려운죄, 아이고 나 자신이 없다. 그러면 찍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자, 이건 또 보세요. 이건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다 기출이야. 다 기출인데 틀렸어. 왜 틀렸냐? 얘 때문에 틀렸어요. 이거 실수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 그럼 이거 다 기출인데 보세요. 기출이 이렇게 많이 됐어. 기출이 이렇게 많이 됐다고. 근데 이렇게 많이 된 기출을 틀렸습니다. 이유 틀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번 시험엔요, 기존까지 기출은 다 어디서만 나왔냐면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여기서밖에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근데 이번에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를 바꿔냈어.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자백에 포함된 걸로 바꿔놨어요. 다른 데 바꿔놨지. 그럼 다른 데를 바꿔놓다 보니까 여기밖에 공부를 안 한 거야, 기출 문제 볼 때는. 근데 시험 문제 여기가 바꿔놔 버리잖아. 그러니까 봤던 설문이 맞지. 많이 풀었던 설문이거든. 그러니까 많이 봤던 설문이니까 쉬워 이렇게 한다고. 근데 뭐예요? 여기를 모르잖아, 여기를. 그러니까 이거 기출 문제 아무리 백날 봐도 이걸 못 푸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라는 게 엄청 쉽다라고 하지만 많이 틀린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것도 친구들이 많이 틀렸어. 그럼 이건 또 왜 많이 틀렸느냐? 이거 다 기출이에요. 이번 문제도 이것도 다 기출 문제예요. 그럼 기출 문제로만 돼 있는데 틀렸네? 그럼 왜 그러느냐? 요 설문 자체가 지금 요렇게 여기가 나왔는데 31조가 33조에 우선한다, 이게 출제가 됐단 말이야. 자, 과거에 33조 단서에 우선한다, 31조가 33조에 우선한다, 31조가 33조에 우선한다 나왔었죠, 그죠? 똑같이 나왔잖아. 그리고 이게 맞는 질문으로 나왔어. 33조가 31조에 우선한다. 그러면 33조가 우선인지 31조가 우선인지 그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면 틀린 것도 풀었고 맞는 것도 풀었었잖아. 근데 이걸 틀렸다니까. 왜 틀렸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 기출인데 급해가지고요, 여기를 안 보고요, 여기만 본 거예요. 여기는 맞게 돼 있거든. 여기는 맞고 어디를 틀게 해놨어요? 여기를 싹 틀게 해놨거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요,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 순서가. 여기가 31조가 우선이면 동일하게 적용하고 33조가 우선이면 중하게 처벌된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번 시험을 어떻게 바꿔놨어요? 딱 중간에만 딱 바꿔놓은 거야. 뒤는 똑같이 해놓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여기 중하게 처벌되는 거 맞는 지문이었거든. 그러니까 맞네 이러고 넘어가 버린 거야. 근데 어디를 바꿔냈어요? 중간에 바꿔냈잖아. 이걸 못 본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많이 봤던 설문이고 실제 많이 풀었었던데, 그럼 뭐예요? 이게 틀려버렸잖아. 이게 왜 무겁게 처벌되는지를 알았어야지. 이유가 이건데. 그냥 이거 결과만 해오니까 맞네라고 맞네 하고 넘어가 버린 거야, 이게. 근데 시험장에서는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시험장에는 꼼꼼하게 읽기 쉽지 않아. 그럼 평상시에 급한 중에서도 체킹할 걸 다 체킹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 이런 실수 안 한다고. 이거 죽어라고 공부하면 뭐예요? 시험장가 틀려버리는데. 기출문제 얼마나 많이 풀겠어, 이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회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기출문제를 계속 내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해요? 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이거라고요, 이거. 근데 지금 공부는 학생들이 다 여기에 집중을 해요. 아까 나왔던 문제들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니까. 왜 이번 시험을 쉽다고 하느냐? 많이 봤던 설문이니까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봤으면 뭐해? 이렇게 틀리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집 갖고 공부하면요, 3회독 이상 되면 안 보는 게 나아요. 왜냐면 3회독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눈에 익어버렸기 때문에 요건 이렇게 되지 절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3회독 이상 보는 건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1회독이나 2회독 할 때는 생각이라도 한다고. 맞나 틀리나 이렇게. 근데 3회독 정도 되면 이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럼 오늘 하루 종일 기출문제 풀었는데 머릿속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이걸 키우는 게 중요해요. 물론 회독도 중요해. 왜? 회독을 해야 이게 가능하니까.
근데 여기에 올인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잃어버리고 수단에 집착하면 안 돼. 왜 이걸 하는지 알아야지. 회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풀 수 있으려고 해결하는 거지. 회독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 10회독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10회독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2회독만 해도 풀 수 있으면 이게 되는 거야. 2회독만 해도 풀 수 있으면 풀기 위해서 해독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핵심이야 사실은. 보세요. 그러면 요게 지금 아까 요 틀리다고 그랬잖아. 요 위궤양 살인죄를 많이 풀었는데도 얘 때문에 틀리다고 그랬잖아. 얘 때문에. 이 기출 아닌 것이 나오니까. 그럼 이거 안 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 있었겠어요? 평상시에 내가 이 기출 문제를 풀 때 이게 왜 위궤양 살인죄가 안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이거 살인죄 간접정범이라고 했어. 위궤양 살인죄 아니라고 했어. 이렇게만 해버리면 그렇게 알고도 시험장 갖고 갑자기 위궤였나? 이런 데 돼버린다니까. 그럼 위궤양 살인죄가 뭐냐? 위궤양 살인죄라는 이거거든요. 원래 살인죄가 있는데 살인죄를 나 좀 죽여줘. 이건 뭐야? 죽여달라고 승낙받은 거야. 내가 죽을게 그랬단 말이야. 이건 자살하는 거야. 근데 자, 내가 사람을 죽여버린 거하고 상대방이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그럼 상대방이 죽겠다고 해서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지가 죽고 살아서 그럼 이건 형을 똑같이 처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감경을 해준다고 그래서. 왜? 내가 얘가 칼로 찔러 죽인 게 아니라 죽여달라고 그랬대잖아. 그리고 지가 죽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형을 낮춰준다고. 이게 위궤양 살인지 요게 승낙살인과 자살교사란 말이야. 근데 위궤양 살인은 뭐냐면 아무리 나 좀 죽여줘 내가 죽을게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 버리면 위궤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면 너 살인범하고 똑같이 처벌할 거야. 이게 위궤양 살인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경 안 시켜주겠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위궤양 살인죄가 되려면 요 3살짜리 모르는 애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아버지 나 좀 죽여줘. 이랬거나 아버지 내가 죽을게. 이랬어야 된다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그럼 이건 위궤양 살인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왜 위궤양 살인죄를 알았다면 이렇게 문제점을 해결을 해놓으면 시험장 가서 갑자기 위궤인가라고 하다가 맞아 위궤 아니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외우면 이게 안 돼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 지금 A제미로 강찬호 이거 아까 이거 후자 가지고 괜히 헷갈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여기 후자가 붙었는데 후자가 붙었으면 원래는 실체적 경험으로 가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왜 행위를 2번 했으니까 그러잖아. 근데 이거 왜 아니지? 이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강치한 후긴 하지만 사람을 죽여버렸으니까 우리가 강도살인으로 이렇게 묶어버린단 말이야. 하나의 행위로. 그럼 이거 전체가 하나의 행위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강도살인으로 묶였기 때문에 요거 후는 의미가 없는 거구나 라고 이게 미리 정리를 해놨어야 돼. 그럼 시험장 가서 갑자기 후자를 봐도 이거 의미 없는 거야. 내가 알아 이렇게 되지. 이걸 고민 안 했던 사람은 갑자기 후자가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후는 실경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평상시 공부를 그렇게 해놔야 돼. 요런 걸 문제를 볼 때 이게 기출이잖아. 이런 거 풀 때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왜 안 되지? 이런 거. 그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 자, 요 문제도 봐봐요. 요 문제도 지금 요걸 모르다 보니까 요 2문제를 틀린 거야. 그럼 이 2문제도 12년 법원직에 나왔던 문제란 말이야 이게 나왔던 건데 왜 틀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4번에 있는 설문이 여기 12년 법원직 기출문제 풀 때 다 풀었던 거잖아. 근데 왜 시험장 가서 이걸 갖고 맞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가압류한 게 죄가 된다는 게 틀렸다는 지문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강제집행면탈죄가 안 되지? 알아야지. 그럼 제가 강제집행면탈죄 맨날 그러잖아요. 강제집행면탈은 배틀이라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배틀이 붙은 거라고. 근데 채권자가 뭐 해버렸어? 가압류로 딱 해버렸네. 그럼 못 빼돌려요 이거. 그럼 당연히 죄가 안 된다. 당연하잖아. 그럼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으면 이걸 고민할 이유가 없지. 근데 이걸 그냥 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나? 이거 아닌가? 이 생각 한다니까. 그럼 실제로 실수하게 돼 있어요. 이게 눈에 안 익어서 틀린 게 아니라니까. 안 봐서 틀린 게 아니야. 기출문제 지금까지 수도 없이 풀었어 이거. 뭐 몇 년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기출문제에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안 되잖아.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는. 이것도 보세요. 범행을 자행하는 것을 떠나 이거 굉장히 많이 풀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다 기출이고 굉장히 쉬운 설문들이야. 워낙 많이 봤어.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기출문제 이렇게 많이 풀었었어요. 근데 이제까지 공부는 뭐만 했어요? 이것만 외운 거야 이것만. 왜? 문제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될 수 없다? 맞고. 될 수 있다? 맞아. 아, 틀려. 이렇게만 다 해놨단 말이야. 고민을 안 하는 거지. 왜 보강 증거가 안 될까? 왜 보강 증거가 돼? 이 고민을 했었어야잖아. 그러다 보면 뭘 생각하게 되냐면 여기도 나온다고. 왜? 자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자백이 아니면 원래 보강 증거 돼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야. 원래 보강 증거는 자백이 아닌 걸 보강 증거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백이 아니니까 보강 증거가 돼야 되는데 안 되네? 이거 고민이 들어가 줘야 돼. 그럼 공부할 때부터 안 된다란 말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왜 안 되지? 자백이 아닌데? 이 고민이 벌써 됐어야 된다고. 그럼 공부를 그렇게 한 사람은 이런 거 실수 안 해요. 중간에도. 자, 보세요. 제가 책을 기출문제집 회독과 기본서 회독의 차이를 알려드릴게. 기출문제집은요, 내가 이걸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 풀고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는 걸 두고 풉니다. 근데 혹시 내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요거까지 알았어. 그러니까 요거까지 내가 다 체크를 했어. 근데 문제를 잘 봐봐요. 기출문제 이렇게 맞는 설문으로 기출되어 있는 걸 풀었어 내가. 그럼 이걸 풀었을 때 내가 그 문제에다가 여기까지 정말 잘했지 공부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표시를 다 해놨어. 근데 다음에 기출 풀 때는 요렇게 나와. 요렇게 나와. 그럼 그때는 또 요렇게 표시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여기 눈에 안 들어와. 생각이 나야 되거든. 그럼 내가 옛날에 이 공부했던 거, 이거 공부했던 것이 여기서 딱 자동으로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냥 요거만 틀리게 돼 있다 보니까 요거 하고 넘어가 버린다. 근데 만약에 책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봐보세요. 내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책에 가가지고 자백에 밑줄 다 긋고 포함되지 않는데 보강증거 될 수 없다까지 다 현관표를 치는다고 쳐봐. 그럼 요거 문제 풀 때 요렇게 하죠. 요 문제 풀 때 또 가죠. 그럼 뭐가 표시가 돼 있어요? 저 표시돼 있잖아. 그럼 내가 저거 봐요? 안 봐요? 눈으로? 또 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개를 알아야지. 이게 자동으로 반복이 되잖아. 하나만 보는 거하고 같이 보는 게 달라요. 요것도 33조하고 31조 문제거든. 요것도 마찬가지. 책에 이렇게 딱 체크를 해놔야 돼. 두 군데를 다. 그럼 내가 책을 와서 볼 때마다 이게 눈에 계속 들어와요. 요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것도 들어오고 이것도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풀든 이 문제를 풀든. 문제로 푸는 사람은 딱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책으로 보는 사람은 두 가지가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나는 그 판례를 볼 때 두 가지가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한다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라. 근데 문제로 풀면 문제화된 것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온다고. 회독수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야. 특히 요것도 요게 지금 33조 단사하고 31조 우선 적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나온 문제거든요. 이게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기출문제로 풀었던 사람은 요거밖에 못 보지만 기본서로 가면요. 요 밑에 이 판례가 하나 더 있다고. 이 판례가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판례인데 이건 이론으로 나온 거고 이건 사례로 나온 거야. 그럼 내가 이거 풀 때도 이렇게 가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판례가 사례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거 보면서 뭐도 같이 보겠어요? 이것도 같이 본다고. 이거 볼 때 또 같이 보잖아.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같이 본다고. 그럼 같이 보게 되면 회독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집만 문제로만 본 사람은 문제마다 한 회독밖에 안 돼요. 근데 기본서로 보면요. 한 번 볼 때 이걸 전부 다 같이 보잖아. 그럼 남보다 2배, 3배를 더 볼 수 있다고. 그리고 회독수도 늘어나지만 정확히 알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냥 문제집 푸는 방법하고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기출문제집을 갖고 풀면 요 문제 풀 때 살인죄가 된다밖에 기억을 못해요. 요 문제 풀 때는 위계한 살인죄가 안 된다는 것밖에 기억을 못해요. 요 문제 풀 때는 자살교육 사망자가 안 된다는 것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여기서 각자 일의 독이야. 각자. 근데 책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볼 때 요거 와서 보면 자살 살인죄, 자살교 사망자 안 돼, 위계한 살인죄 안 돼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문제를 풀 때마다 3개를 반복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요 문제 풀 때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전에 풀었던 거 3개가 다 보이지. 이거 풀 때 또 보잖아. 그럼 기출문제로 푸는 사람은요. 요 3개를 다 보는데 책을 전부 다 봐야 이래도 겨우 한 번 돼요. 한 번 이렇게 풀고 한 번 이렇게 풀고 한 번 이렇게 푼다고. 근데 이거 풀 때는 이거 기억이 안 나 또. 이거 풀 때는 이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책으로 보면 3가지를 한꺼번에 계속 볼 수 있다고. 그럼 나는 이 판례를 딱 보자마자 3가지가 눈에 딱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아까 문제 같은 거 있잖아. 요런 거 실수할 때 실수 안 해요. 왜 실수 안 하냐? 나는 항상 이 설문을 딱 보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를 아무리 바빠도 거기가 딱 체킹이 되게 돼 있어요. 요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문제로 따로따로 푸는 사람은요.
이런 거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걸 기본서로 자꾸 보다 보면 하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와 여기는 자동으로 체킹하게 돼 있어요. 나는 볼 때마다 이 두 개를 봤으니까. 그러면 설문이 그대로 나와도 여기 손이 가게 돼 있어요. 아,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된다고. 이런 데는 빨리 읽게 돼 있어요. 시험에 급하니까. 근데 적어도 그냥 모르고 못 읽었어요, 못 봤어요,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맨날 두 개를 봤기 때문에. 그럼 여기 딱 체크하고 여기 딱 체크하고,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책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볼 때 이렇게 만들어야 돼. 만들어 놓으면 그 책 내용 자체가 딱 보자마자 어디를 봐야 되는지가 바로 형이 돼요. 이것도 봐봐요. 이 판례를 문제로만 풀면 이렇지만 책으로 딱 보면 요 두 군데가 항상 손이 가게 돼 있어요. 확인을 이렇게 하겠다. 요거 확인, 이거 확인. 이거 항상 이렇게 하게 돼 있다고. 그럼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시험장에서 아무리 급해도 뭔가를 제가 못 읽었어요, 이런 말 안 나와요. 아, 요거구나. 이렇게 항상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실수 안 해요. 아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을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러려면 평상시에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책도 돼 있고 볼 때마다 항상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밑줄 치고 형광 배치를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회독수가 남들보다 몇 배 빨라져요. 이게 원래 회독수가 가장 책으로 보는 게 회독수가 높아지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문제를 풀면 하나하나 합니다. 그러나 책으로 보면 계속 같이 보기 때문에 세 가지를, 이게 3회독이 돼요. 회독수가 훨씬 많아져, 훨씬 많아져. 자, 제가 문제를 풀고 여러분이 책에다 옮기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문제를 풀었으면 책에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지 않아도 책만 보면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다는 게 책에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 요것도 문제가 됐었지, 이거를 봐야 돼. 근데 기출문제집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출문제집 10페이지 했던 기출문제를 다시 와서 풀지 않으면 그 문제가 절대 생각이 안 나요. 잊어버려요. 10페이지의 기출문제 풀다가 저 뒤에 한 200페이지 가버리면 얘가 생각이 안 나. 얘를 다시 한번 회독하는 건 다시 다 돌고 다시 돌아와야 2회독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기본서로 보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같은 종류가 나올 때마다. 그게 회독수를 훨씬 높이는 방법이고, 그게 회독수 높이는 방법.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풀 때 그냥 요거 이렇게 풀지 말고, 왜냐면 실제 공부할 때는 다 기출문제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풀어도 풀려요. 근데 실제 시험에는 꼭 한두 개가 기출이 아닌 게 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기출이 아닌 게 꼈을 때도 내가 헷갈리지 않도록 평상시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왜 죄가 되고 왜 죄가 안 되는지.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돼. 공부할 때 왜 죄가 되고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하고 공부한다. 외우지 말고, 눈으로 공부하지 말고 머리를 좀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했으면 책에다가 표시를 잘 해놔서 내가 이 판례를 보러 올 때마다 내가 6개월 전에 풀었던, 3개월 전에 풀었던, 한 달 전에 풀었던 그걸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독을 할 수 있도록, 내 눈에 찾고 보일 수 있도록 표시를 딱 해놓는다. 그럼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공부가 누적이 돼야 되잖아. 그럼 10개월 지난다고 해서 이걸 잊어버렸다는 말이 안 돼. 왜? 계속 보이니까 눈에. 그 딱 두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 하실 일은.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얘기했죠. 먼저 넣을 게 있다고. 먼저 공부할 게 있다고. 가루부터 집어넣으면 다 못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굵은 돌부터 집어넣고 그 사이사이에다 가루를 집어넣어야 이게 꽉 찬단 말이에요. 공부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먼저 알아야 될 게 있고 나중에 알아도 되는 게 있고, 또 먼저 알면 안 좋은 게 있어요. 걔 때문에 나은 게 못 들어와. 그래서 항상 처음에 체계를 잡고 기본 개념을 잡고 이해를 하는 쪽으로 처음에 공부를 하시고, 그게 된 상태에서 가지를 치셔야 돼. 암기할 거 살을 붙이면 그게 제대로 된 공부가 돼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내가 지금 공부해서 알았다고, 외웠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란 걸 아셔야 돼. 내가 지금 표범의 모습을 보고 표범인지를 알았다고 해서 내가 표범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표범과 구별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치타도 있고 재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다음 또 하나 알 건 뭐냐면 그냥 그걸 외우면 안 돼. 표범과 치타와 재교를 갖다 놓고 내가 항상 구별할 수 있으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를 빨리 착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뭘 알아야 이걸 구별할 수 있는지, 그걸 빨리 찾는 거. 그럼 표범에는 모양들이 다르더라, 이런 걸 알아야 돼. 또 하나, 알게만 하면 안 돼.
그냥 외우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릴 수 있도록 어떻게 암기하고 할 것인지를 또 고민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이해하면 그거 다 해결이 돼요. 개념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개념을 정확히 알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표범처럼 이건 개념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또 어떻게 외울까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게 일반적인 방법.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왜 문제의 그 답이 그렇게 되는지, 왜 죄가 되고 왜 죄가 안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한다. 그냥 외우지 말고. 설사 설문 중에 하나 모르는 게 나와도 자기를 의심해가지고, 암기하면 의심하게 돼 있어요. 나를 못 믿어가지고 그때 헷갈리고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게 모르는 게 나와도 이건 때려주고도 사기야. 때려주고도 안 돼. 이게 돼야지. 자신이 없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안 것들을 앞으로도 내 눈에 계속 보일 수 있도록, 문제집에다 밑줄 쳐놓고 안 봐버리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책에다가 계속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럼 누적이 되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책에다가 밑줄 그었고 핵심 데이터 현관펜 다 칠해놓는다. 그러면 돼요. 그게 공부 방법이에요. 요거는 계획 세워라. 계획 없이 공부하면, 자기가 계획 없이 공부를 하면 하루 중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많이 적게 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사람이 몸이 쫙 늘어집니다. 가지고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이거야. 스탑워치를 꼭 제시해야 돼. 내가 하루 종일 내가 몇 시간을 공부를 했는가를 꼭 체킹을 하셔야 돼요. 이걸 체킹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몇 시간을 공부했냐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허비한 시간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수업도 들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니까 내가 실제로 순공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수업이 많으면 순공 시간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수업이 좀 없을 때는 순공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공부 안 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오늘 저녁 먹고 1시간 놀아버렸어. 그러면 그 1시간을 날린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시간을 재는 이유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허비한 시간이, 내가 24시간이잖아 하루 중에.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수업 시간 빼고 하면 나한테 시간이, 만약에 내가 만약에 8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스톱워치 찍어봤더니 3시간밖에 안 찍었어. 그럼 3시간밖에 안 찍었으면 나는 몇 시간 논 거야? 5시간 논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에이 설마 내가 뭘 5시간 놀아야, 찍어보세요. 그만큼 노는 시간 많이 나온다니까. 자기가 몰라. 자기가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는지를. 친구랑 농담 따먹기 하고 한 30분 지나는 건 자기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게 30분이고 1시간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그걸 체킹을 해야 돼. 그래야 본인 스스로가 자꾸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순공 시간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시간을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된다 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수업 시간에 따라, 양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얼마냐는 이 문제예요. 그거를 줄여가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체킹을 딱 해서 계속 시간을 지키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데 여기에 몇 시간 지켰다. 그럼 꼭 마이너스를 해보세요. 그럼 내가 논 시간이 나온다니까. 그걸 갖고 각성을 해야 돼. 내가 오늘 5시간 놀았네, 6시간 놀았네,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공부를 좀 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이번 시험 있기 전에 이걸 학생들한테 좀 보여줬더니 의외로 학생들이 또 감동을 하대. 저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학생이 역시 힘든가 봐. 공부는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이걸 보여줬더니 정말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이게 얼마나 큰 힘이라 된다 했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 있죠. 공부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잘 보시면 누가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먼저 시작했지. 그죠? 훨씬 먼저 시작했지. 지금 먼저 이만큼을 더 팠잖아. 근데 누가 이 다이아몬드를 캤을까? 결국 이 사람은 틀렸죠. 포기하고 가버렸잖아. 이 사람이 캤을 가능성이 있죠. 이 사람은 계속 캐고 있잖아. 늦게 시작은 했지만. 그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걸 알게 됐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참고 정말 힘든 과정을 잘 하면 여기까지 참고 왔는데 꽃갱이를 한 번만 더 했으면 이걸 발견했을 텐데 그 딱 한 번 바로 직전에 포기하고 가버린 거야. 이 사람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 또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공부는 먼저 시작했다고 합격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먼저 시기했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고요. 기출문제를 몇 번 더 봤다고 합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누구한테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공부 짧은 친구들이 더 합격을 많이 하잖아. 지금은 공부 오래 한 친구들이 지금 성적이 더 안 좋아. 왜냐면 옛날부터 그 기출문제 단순하게 외웠던 그 습관 때문에 이걸 못 버려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짧게 공부한 친구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성적이 더 좋아요. 지금 요즘에 이게 이상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이거 얼마나 억울해. 일찍 시작하고 늦게 시작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끝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퀴벌레가 있대요.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뛰면요 60cm까지 뛸 수 있답니다. 자기 몸의 몇십 배를 뛸 수 있대요. 원래 60배를 뛸 수 있다면 이렇게 60cm까지 뛸 수 있대요. 원래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래. 근데 바퀴벌레를요 이 컵을 이렇게 딱 막아버리잖아요. 이 컵이 이게 30cm 컵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딱 60cm를 원래 뛸 수 있잖아. 60cm 뛸 수 있으니까 뚝 뛰는데 얘가 30cm 있으니까 쾅 부딪히잖아. 그럼 몇 번 부딪히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아프잖아 자꾸 부딪히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딱 안 부딪힐 만큼만 뛴대요. 그게 28cm.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컵을 치워도 이만큼밖에 안 된대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면 내가 원래 뛸 수 있는 게 60cm인데 컵으로 몇 번 부딪히다 보니까 힘든 거야. 아프고. 그러니까 딱 28cm에서 멈춰가지고 더 이상 뛰려고 안 하는데요. 그럼 자기 능력은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능력은 몇 cm 뛸 수 있는데 60cm 뛸 수 있는데 공부하다 보면 뭐 떨어지기도 하고 모의고사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그런 걸 느낄 때 있잖아. 내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 뭐 해도 안 되고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셔야 돼. 알겠죠? 내가 뛰면 60cm가 뛸 수 있는데 내가 몇 번 부딪혀가지고 안 됐다고 해서 컵이 없는데도 더 뛸 수 있는데도 딱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절대 합격 못합니다. 알겠죠? 할 수 있다니까. 못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방법의 문제. 공부에도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부 방법을 잘못하면 정말 고생해서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공부 방법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 방법이면 제가 아까 지금 쭉 말씀드린 게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린 거야. 공부 방법에는 이런 걸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또 하나는 방법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끝까지 참고 끝까지 한번 해보는 그게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꿈이 있잖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디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 꿈, 그게 있으면 합격해요. 경찰 시험은 자 마지막으로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경찰 시험은 해서 안 되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영어 국사가 있을 때는 이런 말 제가 못했어요. 영어 국사가 있을 때는 영어하고 국사는 해도 안 돼. 여러분도 경험해봤잖아. 영어 지금 공부한다고 영어 실력이 늘어요? 안 돼. 그 중고등학교 때 안 해놓으면 지금 와서 죽어라고도 안 돼. 영어 국사가 있을 때는 제가 이 말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 국사 안 되는 친구들 포기하고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영어 국사 없어요. 지금 법과목만 하면 돼. 법과목은 제대로만 공부하면 다 90점 넘을 수 있어. 다 넘어갈 수 있어. 예외 한 명도 없어. 방법과 열의, 의지의 차이예요. 이거 하면 충분히 됩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놀면서 될 수 있는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 생기지. 그냥 놀아도 되는 시험이면 시험이 아니지. 제가 있잖아. 제가 아무리 제가 뭐 사법고시를 신광 교수님은 사법고시를 7개월 만에 합격하고 뭐 그러니까 뭐 순경시험 공부하면 일주일이면 되지 않을까? 저도 6개월은 해야 돼. 저도. 왜? 뭐든지 모르는 걸 새로 시작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저도 6개월 동안 놀면서 갖고는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합격한다고.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시험은 아니에요. 특히 법과목이기 때문에 하면 돼요. 방법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방법만 잘 찾으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논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논다고 해서 아무나 시험하는 건 시험도 아니죠. 근데 열심히는 하셔야 돼. 열심히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지금 포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것만 꿈만 잃지 마시고 알겠죠? 제가 여기 지금 짧은 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렸어요. 공부할 때 이 핵심만 좀 잘 생각하고 특히 요즘에 기출문제지만 봐면 된다라는 일은 자꾸 그런 말에 현혹돼 가지고 정말 기출문제만 풀려고요. 안 늡니다 성적 그거. 이 친구들이 지금 아까 틀린 친구들 기출문제를 안 봐서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쉽다고 그러지. 많이 봤던 게 나오니까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점수가 안 나오잖아. 쉬웠으면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눈에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워서 시험이 쉽든 어렵든 합격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계획 꼭 세우시고, 알겠죠? 계획 잘 세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은 전부 다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꼭 그 얘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시간 좀 달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겠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여튼 힘내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다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칠게요.